안녕하세요. 쭈쌤입니다. 오늘은 스텝 2의 8번째 시간이죠. 원소의 주기적 성질 함께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스텝 2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문제의 비율이 굉장히 이제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2단원과 3단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소의 주기적 성질 같은 경우도 문항수가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시간으로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함께 볼 문제는 70번에서부터 82번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준비되셨나요? 우리 바로 70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상태의 원자들 4가지가 이제 주어져 있는데 이들이 각각 산소, 플루오린,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홀전자 수를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홀전자 수가 크게 나타나는 거 바로 뭐죠? 이제 산소가 2개로 이제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플루오린과 나트륨의 경우는 둘 다 하나로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그네슘의 경우는 홀전자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W에 해당을 하는 것이 산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X에 해당을 하는 것이 이제 마그네슘이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Y하고 이제 Z에 해당을 하는 것이 각각 플루오린과 나트륨 중 하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은 바로 원자 반지름을 가지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원자 반지름의 경우는 3주기인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2주기인 산소나 플루오린보다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때 3주기들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원자 번호가 작은, 즉 유효핵전화가 작은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 크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거고요. 2주기도 이와 마찬가지로 산소가 플루오린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Y가 가장 크다. 이것이 이제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2가지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가장 큰 것이니까 Y가 이제 나트륨, 그리고 나머지 Z가 플루오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보기 보면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 X하고 Y, 마그네슘하고 나트륨을 이제 비교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원자 번호가 큰 마그네슘이 나트륨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옳은 것이 될 거예요. 자, 다음 이온의 반지름을 비교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 다 네온의 전자비치를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가장 큰 것은요. 그렇죠.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산소가 유효핵전화가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각각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의 순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때 산소인 W가 마그네슘인 X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요. 자, 다음 이제 디귿을제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제1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제2이온화 에너지 비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중에서 제일 큰 거를 딱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뭐죠? 그렇죠. 나트륨이에요. 왜? 나트륨의 경우는 1족이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되죠? 주기가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Y가 큰 거는 맞네요. 그럼 이제 비교해야 되는 게 뭐가 되느냐? 바로 그렇죠. W하고 Z, 산소와 플루오린을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제1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산소하고 플루오린을 봤을 때 누가 더 크죠? 그렇죠. 원자 번호가 큰 플루오린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제2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산소의 경우는 홀전자 중에서 하나를 떼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짝을 이루고 있는 전자 중에서 하나를 떼어내는 거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산소를 조금 더 떼어내는데 그렇죠.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값의 경우는 누가 더 크다? 산소가 플루오린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비율은 플루오린이 산소보다 더 크다. W가 Z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 옳은 것이 될 거고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7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 3주기 바닥 상태의 원자들에 대한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그리고 홀전자수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W하고 X를 이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둘 다 s오비탈에 들어있는 게 6개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3s가 모두 다 이제 가득 차 있는 형태, 즉 3주기 원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홀전자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 3주기 원소들, 그리고 S를 다 채운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을 하는 거는 뭐가 될 수가 있게 되죠? 저 알루미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클로린, 염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가 좋아져 있어요? 전기 음성도가 좋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W가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W에 해당하는 거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큰 염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X가 알루미늄이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Y하고 이제 Z를 이제 볼 건데요.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각각 4개와 3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Z는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어요. 3개이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2주기에 해당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Y 같은 경우도요. 역시 그렇죠. 같은 주기에 해당을 하니까 이제 2주기 원소가 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Z의 경우는 s오비탈의 전자가 3개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주기의 첫 원소인 리튬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Y의 경우는 2주기이면서 홀전자가 지금 몇 개가 있죠? 하나가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가능한 게 어떤 것이 있죠? 홀전자 하나 있는 거, 그렇죠. 바로 붕소 또는 이제 플루오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전기 음성도는 W가 가장 컸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외된다는 얘기죠? 네, 플루오린이 제외가 된다. 그래서 Y의 경우는 붕소다라고 이렇게 짝지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W는 CL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그리고 X하고 Y요. 알루미늄과 붕소 모두 다 13족 원소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니은 옳은 것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제1이온화 에너지와 제2이온화 에너지, 붕소하고 리튬에 저는 비교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것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리튬 같은 경우는 1족이기 때문에 제1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제2이온화 에너지의 비가 어떻게죠?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Z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D도 옳은 것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니디 모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7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바닥 상태 원자들, 그리고 6번에서부터 15번, 그러니까 탄소에서부터 인까지 이제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는 일단 X가 가장 크다. 그래서 이거는 이들 중에서 이제 가장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홀전자 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2, 3주기에서 6번에서 15번까지에서 홀전자 수는요, 1, 2, 3 이렇게 3가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뭐가 되냐면 X는 홀전자 수가 몇 개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2개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Y 같은 경우는 홀전자 수를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X에 해당을 하는 거 홀전자 수 2개인 것부터 이제 찾아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6번부터니까요. 탄소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가능한 게요. 산소 가능할 거고, 그리고 규소까지 이제 가능하죠. 다른 것들은 없어요. 자, 그리고 Y 같은 경우는 홀전자를 지금 하나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수들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플루오린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또 가능한 게요. 나트륨과 알루미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어떤 조건이 있었죠? 전기 음성도가 X가 가장 크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플루오린은 제외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세 번째 조건을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의 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15번까지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최대치가
그렇죠. 6개가 되는 상태예요. 그럼 나트륨과 알루미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때 피오비탈의 수를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나트륨 같은 경우 몇 개가 있을 거냐면 3개가 이제 가득 차 있는 형태가 될 거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산피 하나가 있으니까 4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Y가 Z의 2배이다 보니까 뭐는 불가능하죠? 1.5개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은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Y에 해당을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라는 거죠? 네, 알루미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Z 같은 경우는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이 2개이다 보니까 뭐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P에 2개가 차 있는 형태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얘는 탄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X에서 탄소 제외되죠. 그리고 탄소보다 X의 전기음 성도가 커야 되니까 규소도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X에 해당을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산소가 된다. 그래서 각각 X, Y, Z가 산소, 알루미늄, 탄소 이런 순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 같은 경우는 산소가 탄소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기억 옳은 것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것은요. 유일한 3주기 원소인 Y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은요. 산소와 알루미늄을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산소가 더 알루미늄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옳은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니디 모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73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온화 에너지를 각각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1 그리고 제2 이것을 이제 비교를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제1 이온화 에너지 E1이라고 쓸게요. 이것부터 이제는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3주기인 것들보다 2주기인 것들이 더 크게 되죠. 그리고 원자 번호가 클수록 크기 때문에 플로린이 이제는 가장 클 거고 그리고 탄소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순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2이온화 에너지로 이제 가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요. 나트륨이 이제는 가장 크게 될 거고 그리고 플로린과 탄소 순서 안 바뀌죠. 이제 똑같이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마그네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W에 해당을 하는 것을 찾아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제1이온화 에너지가 X나 Y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W에 가능한 거는 마그네슘 또는 나트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요. 제2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죠. W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W에 해당을 하는 것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저 이제 나트륨이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Y를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자, Y 같은 경우는 이제는 가능한 게요. 제1이온화 에너지 중에서 뭐가 이제는 가능해지냐면 플로린과 탄소 이렇게 이제 가능해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얘는 또 뭐가 가능해진 상태죠?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각각의 어떻게 이제는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플로린이 어떻게 돼요? 탄소보다 제2이온화 에너지가 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Z에 해당을 하는 것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플로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Y에 해당을 하는 것이 탄소가 되고 나머지 X가 마그네슘이다라고 이렇게 짝지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보기 보면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W는 앞에서 이제 본 것처럼 나트륨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의 반지름을 X하고 Z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하고 플로린을 봤을 때 당연히 3주기인 마그네슘이 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를 탄소와 플로린 비교하자. 그러면 당연히 원자 번호가 큰 플로린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Z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디귿은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네, 기역과 니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74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세 개죠. 세 개의 원자의 제3, 제5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개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탄소, 산소, 규소, 인 이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자, 눈에 띄는 게 딱 보이는 게 이제 먼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가에서 제4 이온화 에너지와 제5 이온화 에너지 차이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Y하고 W하고 X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둘의 경우는 4와 5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모두 몇 개다? 그렇죠. 4개다. 즉, 이 둘은 14족 원소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동족 원소에서 원자 번호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되죠?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14족에 해당을 하는 탄소하고 규소가 있을 텐데요. 이때 탄소가 바로 뭐가 된다? 이온화 에너지가 큰 W가 될 거고 나머지 X가 규소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는 여기에 이렇게 이제 규소가 들어간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 규소를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규소인 그리고 산소 이들의 뭐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원자 반지름을 이제는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2는 3주기니까 2주기인 산소보다 뭐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원자 반지름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Y가 P, 나머지 Z가 산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 보면서 옳은 것 하나씩 체크를 해 볼 텐데요. X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규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W하고 같은 주기의 원소에 해당을 하는 거 바로 탄소와 같은 주기이니까 뭐가 되죠? 산소가 되겠죠. 그래서 Y가 아니라 Z가 같은 주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2이온화 에너지를 지금 누구하고 누구를 지금 비교하라고 돼 있나요? 산소하고 인을 비교하라라고 돼 있는데요. 제1이온화 에너지이든 제2이온화 에너지이든 당연히 앞주기에 위치를 하는 산소가 뭐 할 수밖에 없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거 정답은 기역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75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 반지름의 크기 그리고 이제 원자 번호들이 이제 각각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찾기가 이제 상당히 쉬울 텐데요. 먼저 D하고 E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많이 크게 나타나게 되니까 주기가 다른 3주기 원소들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유효 핵전화가 커서 원자 반지름이 작은 D가 마그네슘이 될 거고 그리고 E가 나트륨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2주기 원소들도 이런 경향성을 보이게 되는데요. 원자 번호가 가장 큰 9번 플루오린이죠. 이 원자 반지름이 이제 가장 작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산소, 질소로 이제는 가게 되면은 제가 역순을 얘기를 했네요. 가장 작은 것이 플루오린이 될 거고 그리고 산소와 질소 순서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왜 자꾸 이거를 잘못 쓰고 있죠? 숫자가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플루오린이 가장 작으니까 72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되죠? 산소, 질소의 순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B와 A의 원자 번호를 비교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플루오린인 A 9번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 지금 같은 주기잖아요. 핵전화가 크면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죠? 더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D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2이온화 에너지를 지금 누구하고 누구를 이제는 비교하고 있어요? 산소하고 질소를 이제는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제1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질소가 더 크죠. 하지만 제2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원자 번호가 큰 산소가 질소보다 크다라는 거. 그래서 디귿도 옳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76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들에 대한 자료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이온 반지름 전하,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의 비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이제 좀 이제는 비교를 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온의 반지름을 좀 이제는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같은 전자빛을 이제 갖는다라고 했을 때 산소가 이제는 가장 클 거고 그리고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의 순서로 가게 되면은 반지름이 작아지는 형태가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온의 전하의 절대값을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각각 2 되고요. 1, 1 그리고 마그네슘은 2가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온의 전하에 대한 반지름의 비가 가장 작은 것은 반지름도 작고 전하가 큰 마그네슘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는 제1 이온화 에너지와 제2 이온화 에너지 이들의 이제 비를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제2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누가 가장 크죠? 그렇죠. 나트륨이 이제는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산소하고 플루오린으로 가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어떻게 되죠? 산소가 플루오린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요. 바로 마그네슘이 이제는 가장 작은 이런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제1 이온화 에너지를 이제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 중에서 플로린이 이제는 가장 클 거고 산소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나트륨의 순서로 이제는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 둘의 비는 누가 가장 크다? 제2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고 제1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나트륨이 바로 최대값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기억과 니은이 각각 무엇인지를 이제는 찾아볼 건데요. 만약 기억이 위에 있는 이들의 비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가장 작은 게 누구죠? 그렇죠. W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 마그네슘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온화 에너지의 비가 어떠죠? W가 가장 커요. 네, 아니죠. 누가 가장 크죠? 네, 나트륨이 가장 크죠. 아, 그러다 보니까 기억은 전하와 반지름의 비가 아니라 이온화 에너지의 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는 기억이 옳은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 이들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값에 해당을 하는 알파벳으로 봤을 때 Z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트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제 또 비교를 해야 되는 것들, 나머지 것들을 이제 매치를 시켜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니은은 이제 당연히 반지름과 전하의 비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Y에 해당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Z는 앞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이제 나트륨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산소하고 플루오린의 이 둘의 비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산소가 작고요.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산소가 큽니다. 그래서 이들의 비는 산소가 플루오린보다 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X에 해당을 하는 것이 산소, W에 해당을 하는 것이 플루오린 이렇게 짝지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마저 보죠. W에 해당을 하는 거는 플루오린 맞고요. 디귿 맞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의 반지름을 비교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3주기인 마그네슘이 2주기인 산소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옳은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니디 모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7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 제1에서부터 제3 이온화 에너지까지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져 있는 원자들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리고 규소, 이렇게 네 가지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딱 눈에 띄는 게 있지 않나요? 우리 W를 제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제1하고 제3이 좋은데 제3이 어때요? 얘 절지선까지 읽고도 굉장히 확 튑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W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원자과 전자가 두 개인 이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W가 바로 뭐가 된다라는 거죠? 이족이니까 얘는 마그네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알루미늄, 규소, 그리고 인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비교를 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때 제1이온화 에너지를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누가 가장 크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인이 가장 클 거고 그리고 규소 알루미늄으로 가면은 작아지는 이런 분포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제2이온화 에너지로 가게 되면은 약간의 경향성이 이제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는 보게 되면은 일단 인이 가장 큰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규소하고 알루미늄을 이제는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제2이온화 에너지니까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S에 있는 거를 떼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규소의 경우는 P에 있는 것을 떼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준위가 높은 P에 있는 것을 떼어내는 것이 더 쉽다. 다시 말하면 규소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다라고 이렇게 순서를 맞춰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수치들을 이제 가지고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제1이온화 에너지가요. Z가 Y보다 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Y에 가능한 것이 뭐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인이 될 수도 있고 규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가 Z에 해당을 하는 게 뭐가 될 수 있다? 인 또는 규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제2이온화 에너지를 보니까 Z가 X보다 커요. 그럼 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규소가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Z에 해당을 하는 것은 바로 그렇죠. 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일단 기억도 지우고 넘어갈게요. 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X하고 Y를 가지고 이제 맞춰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Y 같은 경우는요. 1이온화 에너지로 이제 봤을 때 비교가 조금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3이온화 에너지를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누가 클 수밖에 없나요? 세 번째를 떼어내는 거죠. 그래서 규소가 크고 알루미늄이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X가 규소가 될 거고 Y가 알루미늄 이렇게 짝 지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원자 반지름의 경우는 이 네 가지를 봤을 때 전자 껍질 수는 서로 같죠? 그래서 핵전하가 작은 마그네슘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은 옳은 것이 될 거고 그리고 제1이온화 에너지를 X하고 Y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크다? 그죠? 규소가 알루미늄보다 더 크다. 즉 X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78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의 바닥 상태 원자들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 이거는 매치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홀전자 수를 봤을 때 이 네 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뭐죠? 그렇죠. 산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없는 거 마그네슘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와다는 이제는 각각 플로린과 알루미늄 중 하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유효 핵전하를 이제는 봤을 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플로린이 어떻죠? 전자 껍질 수가 작기 때문에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거고 나머지 가가 그죠 알루미늄이 더 작게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라에 해당하는 것은요. 네, 마그네슘이 맞습니다. 자, 다음 X값의 경우는 뭐를 의미하죠? 저 마그네슘의 유효 핵전하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알루미늄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원자 번호가 작기 때문에 네, 작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X의 경우는 4.07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디귿을제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원자 반지름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3주기인 알루미늄의 원자 반지름이 2주기인 플루오린의 원자 반지름보다 네,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디귿 옳은 것이 될 거고요. 예, 정답은 기역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네, 79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바닥 상태 원자들에 대한 자료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7번에서부터 14번, 질소에서부터 이제 규소까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친절하게 홀전자 수가 나와 있네요. 우리 홀전자 수를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세 개인 게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누구인가요? 그렇죠. 질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홀전자 수가 두 개인 것은요. 우선 여기서 원자 번호가 작은 것은요. 네, 산소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순차적으로 가면 되겠죠. 그리고 규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제2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앞주기에 해당을 하는 산소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X가 산소가 될 거고 Y가 규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2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산소가 질소보다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홀전자 수를 가지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하나인 거 뭐 남았나요? 네, 플루오린 있고요. 그리고 또 가능한 게 누가 있죠? 네, 나트륨 있고요. 그리고 또 가능한 거, 그렇지, 알루미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제2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규소에 비해서 알루미늄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제1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경우는 네, 규소가 더 크죠. 그런데 제2이온화 에너지로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알루미늄이 네,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나트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때요? 완벽하게 제외가 되죠. 왜요? 그렇죠. 얘는 어떻기 때문에 산소보다 더 큰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제2이온화 에너지의 이제는 경향성을 플루오린 그리고 산소 질소를 비교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제1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플루오린이 조금 더 어때요? 네, 크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질소, 산소의 순서예요. 그런데 제2이온화 에너지로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순서가 네,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2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플루오린이 질소보다 어때요? 더 커요. 그래서 얘도 뭐한다? 제외가 된다. 따라서 W에 해당을 하는 것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알루미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보기를 하나씩 체크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네, W는 알루미늄이니까요. 13족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억 옳은 것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원자 반지름을 산소와 규소를 비교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3주기인 규소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1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제2이온화 에너지 지금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렇죠. 산소하고 질소를 이제는 비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앞에서 이미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1이온화 에너지는 질소가 더 크고 제2이온화 에너지는 질소가 더 작죠. 그래서 이 값은 질소가 더 작다. 즉 X가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요. 네, 옳은 것은 정답 기억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8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각각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서 2, 이 비율이 가장 큰 거 누구죠? 이건 바로 나오죠? 그렇죠.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1족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 하나예요. 그래서 이들의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유효 핵전하가 C가
더 작고 B가 더 커요. 그럼 원자번호 누가 크다? 그렇죠. B가 크다. 즉 B가 알루미늄이 될 거고 나머지 C가 마그네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중에서 원자가 전자수는요. 13족에 해당을 하는 알루미늄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원자 반지름은 나트륨이 가장 크고 그리고 마그네슘, 알루미늄의 순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옳은 것이 될 거고 제1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일단 나트륨에서 원래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은 일반적으로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나지만 그게 제외가 되는 게 있죠. 바로 뭔가요? 2족과 13족 그리고 15족과 16족의 관계에 해당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제1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작은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C가 B보다 크다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니디가 모두 다 옳은 것이네요. 정답은 기니디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81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기 원자들에 대한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W하고 X 같은 경우는 지금 A로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은 뭐다? 서로 같은 쪽의 원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1이온화 에너지를 봤을 때 어때요? W가 더 커요. 그래서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W에 해당을 하는 것이 2주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고 X에 해당을 하는 것이 3주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하고 이제 Z가 있는데요. 이들은 만약에 같은 주기다라고 하게 되면은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되죠? Z가 더 크죠. 이만큼이 더 크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주기일 때는 만약 같은 주기라고 가정을 하면 원자 번호가 큰 Z의 반지름이 뭐여야 되죠? 더 작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Z가 더 크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전자 껍질이 하나 더 있다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Z 같은 경우는 3주기가 될 거고 그리고 Y의 경우는 2주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어떤 특징을 이제는 볼 수가 있냐면 지금 X하고 Y를 이제 봤을 때 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얘네들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이제 싹 다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2주기에서 W하고 Y를 보자라고 하면 Y가 원자 번호가 어때야 되죠? 더 커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W하고 그리고 Y에 해당을 하는 것은 이 경향성이 바뀌는 부분 뭐하고 뭐 사이란 얘기죠? 2족과 13족이거나 또는 15족과 16족이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만약 15족과 16족이다라고 하게 되면 Z가 뭐가 되죠? 18족 비활성 기체가 돼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안 된다. 그래서 얘가 제외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W에 해당을 하는 것이 뭐가 된다? 2족이 된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 그리고 역시 X도 2족 되겠죠. 그리고 Y의 경우는 13족 그리고 Z의 경우는 15족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뭐 원소들 찾아주셔도 되고요. 그냥 저는 여기까지만 계산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기억부터 이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W는 2족 원소 맞습니다. 그리고 Z는 원자 번호가 큰데도 불구하고 전자 껍질이 하나 더 있어서 반지름이 크다. 3주기 원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다음 디귿을제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바닥 상태에서 Y의 홀전자 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Y 같은 경우는 뭐죠? 13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홀전자 수가 2개가 아니라 몇 개이다? 1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기억과 니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82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 원소들에 대한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깨알같이 원자 번호가 X가 Z보다 크다라는 조건까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W하고 X를 이제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서로 같으니까 뭐라는 거죠? 네, 동족 원소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온화 에너지를 봤을 때 급간이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게요. 제3과 제4 이온화 에너지 사이가 되죠. 그래서 이 둘은 원자과 전자가 3개인 13족 원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을 일단 짝 지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것이 될 텐데,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이들을 가지고 조금만 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13족이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을 하는 게 붕소 또는 알루미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뭐를 비교하면 되죠? 그렇죠. 이온화 에너지 크기를 비교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주기와 3주기에 이제는 해당을 하게 되는데 전자 껍질 수가 작으면 이온화 에너지 어떻죠? 네, 더 크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W가 더 크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2주기에 해당을 할 거고. 그리고 X가 3주기에 해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원자 번호의 조건을 저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 앞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X가 Z보다 커요. 근데 Z는 지금 원자과 전자 수가 5개니까 15족이거든요. 15족인데 번호가 작다? 그럼 어떻다? 주기가 앞주기에 있다. 즉 Z 같은 경우는 15조 2주기 원소에 해당을 하게 되는 바로 질소다라는 것까지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W하고 Z 같은 경우는 둘 다 2주기 원소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Y에 대한 것을 이제 찾아보자라고 하게 되면요. 원자과 전자수가 지금 몇 개죠? 4개이니까 14족 원소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자, 제3이온화 에너지. 이거를 조금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요. 제3이온화 에너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 두 개를 비교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두 개. 그러면 여기에서 Z 값이 어떻게 되죠? 14족하고 15족으로 가면 원래 15족이 어때야 돼? 더 커져야 되죠. 원자 번호가 더 크니까. 그래서 큰 결과를 갖게 된다. 얘는 오케이 이렇게 이제 될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게 WX하고도 이제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요. 지금 W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아요. 제3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X보다는 어때요? 더 크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원자 번호가 누구보다 크다? X보다 크다. 그래서 Y는 3주기 원소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규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제는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제1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큰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죠? Y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제2이온화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알루미늄은 S에서 떼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규소 같은 경우는 P에서 떼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P에서 떼내는 Y가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의 B는 누가 더 크다? X가 Y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D가 옳은 것이 될 거고요. 정답은 기니 D 모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조금 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원소의 주기적 성질 첫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문제 함께 이제는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전 연습 말고 이제 집에서
두 가지죠. 모의고사를 풀 때는 빠르게 푸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개념하고 이제 뭐 심화까지 하는 데는 차근차근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좀 이런 부분을 더 키우시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 우리 다음 시간은 원소의 주기적 성질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83번에서부터 96번까지 나머지 문제들 함께 볼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끝.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